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줌 혹시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제 목소리가 잘 들릴까요? 실장님 제 목소리 잘 들릴까요? 아, 네. 어, 저희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AP 설명회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경시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요. 저희 현재 지금 경시 팀장을 맡고 있는 이제 정보미 선생님께서 오늘은 이제 연사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인사는 또 드려야 되니까 저는 CMS 지금 현재 중개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어, 아마 CMS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정시, 영재 입시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마 강력한 무기를 조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실제 지금 여기가 입사한 지는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여기 오픈하는 시점에서 제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도 이제 경시랑 이제 영재 입시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책을 받아봤을 때, 이 책은 정말 다른 데에 비해서 정말 잘 되어 있다라는 교재가 처음 EMS 교재예요. 다른 교재들은 얼추 파이널이거나 이런 거는 좀 비등비등하긴 한데 경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론이 정립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어머니들 어떤 카페들 막 이렇게 보시면 그 CMS 막 그 경시 책들 막 판매하고 하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정도로 좀 EMS 이론 자체가 경시를 처음 시작하는 입문 과정에서는 좀 잘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지금 AP 그 설명이랑 지금 EMS 여기 경시 관련해서 설명회를 아마 같이 이제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진로에 따라서 어찌됐던 간 이제 경시 부분은 선택 사항이기는 한데 어 AP 과정을 제가 지난번에 혹시 유튜브로도 올라와 있으니까 안 들어보셨던 분은 들어보셔도 좋고 AP 과정 2년 정도면 충분히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의 자리매김하는 데는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니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리해서 그렇게 선행을 빼면 나중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선행하는 거에 되게 지쳐 있어서 좀 매너리즘이 많이 빠져요. 잘한다고 되게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시에 관련된 부분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 시기에 만약 고등수학 상학가 끝났다라 그러면 어, 뭐 선행을 하는 거랑 경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행은 아이들이 보통 우리가 정석을 비유하자면 필수예제를 풀고 유제를 바로 풀기 때문에 쌍둥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 이해력이 어느 정도 수학적 감각이 있는 데는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냐면 조금 문제가 꼬아져 있을 때 응용이 되었을 때 스스로 사고를 열어야 되는데 답습하는 교육에만 좀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면 그 부분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수능을 좀 어려워하는 게 학교 내신에 비해서 이제 그런 사고 능력이 조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또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시는 처음에 특히 EMS 과정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수학을 외우고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이론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그 이론에 관련된 증명 과정을 다 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증명하는 활동 안에서 논리력이 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혹시 학생들 중에서 어머님들이 고민을 하시고 계시면 뭐 저희나 아니면 실장님이나 저희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을 시간이 지나면 중학교 2학년에 EMS 과정을 듣겠다. 중학교 3학년에 EMS 과정을 듣겠다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그때는 보통 선행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는 좀 고려를 해주시고 오늘은 경시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다른 수학과 연결해서 사고력을 키워주고 왜 중요한지 부분에서는 팀장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저는 바톤 터치를 넘기고 저희들 좀 알찬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계 CMS에서 경시반 팀장 맡고 있는 정보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은 경시에 대해서 그럼 이제 PPT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병시 하면은 생각나시는 게 아마 KMO일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KMO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 KMO 준비한다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거 한번 경험 삼아서라도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스펙을 쌓는다 그런 이유로 좀 치르게 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잘 안 갔고 그리고 집에서 줌 수업하는 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공부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정말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정시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아닌 실력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KM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KMO는 70년이 넘게 대한수학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시험이고요. 1차는 뭐 아시다시피 매년 5월 말쯤에 치러지고 그리고 20문항으로 1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기하, 정수, 함수, 부등식, 경우의 수 등으로 등등 심화 내용을 기반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나 재능이 있는 초등학생들이 치를 수 있는 중등부와 이제 고등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1차 시험에서 동상 이상을 수여받으면 2차 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관영까지는 11월 중순에 치러졌으나 올해는 이제 10월 말에 10월 29일에 치러졌고요. 주관식으로 서술형 6문항 42점 만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출제 범위는 아시는 정시 내용이 기하, 정수, 대수, 조합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총 응시하는 시간이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시간 동안에 이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시험을 보는 거라서 아이들이 2차 공부를 할 때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전국에 있는 CMS와 저희 중계 CMS에서 올해 수상 실적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정관에 대해서는 중등부는 총 250명이 수상을 했고요.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인원수가 수여를 받았고 저희 중계 CMS 같은 경우는 1차에서 9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상이 3명, 동상 3명, 정려상 3명. 저희는 총 30명이 응시를 했는데 30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수여를 받은 거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그래도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역대 KMO 1차 결과를 분석을 조금 해보자면 2019년 이전에는 코로나가 이제 발발되기 전이라서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봤었고요. 그래서 공상은 50점 후반대 정도에서 커트라인이었고 그리고 은상은 60점 후반대, 금상은 80점 초반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시험이 치러지면서 이제 사설 업체를 이용해서 시험을 봤는데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1교시 때 시험 시간을 1분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버려가지고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 그 2차 시험 대상자가 보통은 상위 11%로 커트가 되는 편인데 그때는 그 오류에 대한 배려로 상위 30%를 2차를 볼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시험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인지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던 편입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문항이 2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돼서 많은 아이들이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던 시험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시험을 받고
2020년도에 난이도가 너무 평이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KMO 오프라인으로 봤었던 때와 비슷하게 난이도를 약간 상향해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다소 출제가 되었고요. 올해 역시 온라인으로 시험을 봤는데, 근데 학생들마다 이제 문항의 번호 순서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가채점을 할 때 저희가 아이들 점수를 그 정답을 듣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채점을 해주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순서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정답이 있을 때 좀 가채점에 대해서 오류가 조금씩 있으면서 예상했던 커트보다 조금 더 높은 커트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2차에 대한 커트는 상위 11%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KMO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머님들이 오늘 사실 여기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경시 공부를 하는 게 옳을 것인가, 선행 공부를 하는 게 옳을 것인가, 그래서 궁금하셔서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경시 공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시 공부를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면서 느꼈던 바를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 경시 공부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은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경시 공부가 왜 필요할까? 일단은 수치상 확인을 해보니 KMO를 치르는 전체 학생들은 약 9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의대나 서울대의 이공계 진학하는 학생들은 전체 5천 명이 채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 재능이 있어서 저희 CMS를 믿고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럼 이 아이들한테 의대, 이공계 이쪽으로 진학을 유도했을 때, 그럼 최상위권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려면 이 KMO를 하지 않고 이 엘리트 코스를 밟는 게 가능할 것인가? 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나 의대에 진학하는 이 5천 명의 아이들 중에 KMO를 공부하지 않고 가는 아이들은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 코스를 위한 기반에는 정시 공부가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정시 쪽에서 공부를 하고 자사고를 가든 영재학부를 가든 진로를 이어서 간 친구들을 저희도 이제 학생들이 찾아오고 하면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솔직히 구력이 오래된 친구일수록 학교에서의 생활도 잘 버티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 친구들일수록 이제 이과에서는 좀 우위를 점유해서 성적을 받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저희는 어, 이과 계열로 계속해서 공부를 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경시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필요성을 보자면 이거는 KMO 시험을 응시한 후에 오프라인으로 응시한 후에 학부모님께서 직접 남겨주신 코멘트인데요. 글씨가 좀 깨져서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공부 좀 한다는 애들 다 와 있더군요. 다들 KMO 한다면 헛돈 쓰는 거다, 애 걸고 구박하는 거다 비웃던데 어제 인원 보니 안 하는 게 무지하다 느껴질 정도로 정말 수학 달리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적어도 이과라면 그들과 경쟁해야 하는 건데 KMO 안 해도 서울과 갈 정도의 천재급 아닌 한 해는 KMO 하는 것이 적어도 이과를 준비하는 학생의 기본 자세겠구나 느끼고 왔습니다. 남들이 비웃건 말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에 도전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안 한 애들이 KMO 하는 애들과 경쟁하는 자체가
무의미해 보이더군요. 기본 대형 학원 비용에 죽기 살기로 서브 과외 및 소수팀까지 짜가며 새벽까지 시키는 그들과 어찌 KMO 안 하고 이과 경쟁을 할까요? 굉장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진로를 생각했을 때 사실 지금 이 제한돼 있는 저희 중계동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치동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목동까지 생각을 해주신다면 여기 써 있는 말대로 서브 과외나 소수팀까지 짜가면서 정말 공부를 아직까지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되게 굳건하게 상위 그룹에서 성적을 지켜가면서 가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많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다음에 KMO 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영재학교 준비하는 준비생들 학부모님들 카페에서 가지고 온 댓글이고요.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하는데 합격 후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한 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죠. 시간이 있다면 시킬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당연히 그거에 몰입해서 영재학교 준비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사실 그 기반이 탄탄해야지 그 학교를 입학해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님의 말씀대로 아직 저학년이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그러면 시켜주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도 역시 댓글 좀 보겠습니다. 입학시험 볼 때 저희 아이도 KMO 안 하고 합격했고 안 하고 합격한 친구들 여럿 있었어요. 하지만 합격해서는 KMO 한 아이들이 유리하긴 하더군요. 다음도 영재학교에 입학하면 수학시험이 대부분 서술식입니다. 예, 100% 서술이죠. 훈련이 필요하니 KMO 방식의 공부가 도움이 됩니다. 더 멀리 보아서 이공계를 진출한다면 더욱더 단답형보다는 서술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초6이면 아직 논리적 사고가 성숙되지 않아서 힘들어할 수 있으니 중2 이상이 되면 저절로 서술식 접근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고요. 굉장히 제가 많이 느꼈던 그리고 공감했던 댓글인데요. 내가 허용하는 용량까지 최대한 생각하고 몇 시간이나 고민하는 시간이 아이의 생각 그릇을 넓히는 방법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KMO가 도움되었다는 건 아닐까요? 천재적인 친구들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몰입 시간입니다. 교과 선행 심화든 수학 정시든 심지어 노롤하우를 준비하며 아이들은 이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그것을 익힙니다. 타고난 아이들이 성취한 눈부신 결과도 부럽지만 그 이면에 있는 아이의 묵묵한 노력과 집중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많이 와닿았는데요. 진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수학적 재능이 타고난 아이들이 몇몇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조금만 가르쳐줘도 다른 굉장히 노력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성취가 빨리 나오고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 그 노력하는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시 공부에 있어서는 얻을 수 있는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이나 인터넷 자체가 너무 당연시 되는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렇게 어렵게 얻거나 힘들게 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려면 특히나 이제 KMO나 정시에서의 결과는 이게 단기간에 투자로 절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듦을 견디면서 인내하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통해 본인이 보람되고 뿌듯함을 느끼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과뿐만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성숙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저는 이 정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대학교 수리논술에서 이제 기출문항으로 나왔던 문제들인데요. 이건 한양대학교 수리논술 기출문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수식 자체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수식들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정시를 공부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면 해석이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산술기하 부등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내용이구나 쉽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정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만 선행 공부에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한 친구들한테는 당황스럽고 문제 해석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대학교 수리 논술 문제로도 이렇게 출제가 될 정도로 이런 내용들이 어렵게 와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역시 왼쪽에 있는 문항은 이제 조합에서는 되게 쉽게 다루는 삼각수, 사각수 이런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함수 방정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시 정시를 공부했던 학생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유형이고요. 그리고 조합 문제로 점화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간단하게 풀이가 되는데 만약 이거를 직접 세기를 한다거나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해한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답은 잘 나오지 않는 좀 당황스러워 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능 기출에서도 지금 이게 벡터 문제죠. 그래서 벡터로 풀면은 사실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29번 필러 문항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 좌표계에 올린 다음에 절대부등식을 쓰면은 정시 이론상 단 두 줄이면은 풀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시를 공부했던 아이들한테는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나 해석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킬러 문항에 있어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조합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문제도 이 16개의 칸을 1부터 5까지를 사용해서 채워 넣어라. 보통 이제 순열 조합을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편인데 잘 못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직접 세기를 하겠죠. 그러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정답은 나오기가 좀 힘든 유형의 문제이지만 조합에서의 이론을 적용하면 뭐 중복조합과 배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다음 내용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공부가 왜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맥락이 이제 상하는데요. 아이들이 그 KMO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선행의 유형에 있어서만 반복 학습을 해가지고 온 친구들과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고 응용력과 사고력이 충분히 발달된 상태에서 온 친구들은 그 심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하면은 아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바쁘다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수학에 있어서 이 KMO를 준비한다거나 정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사실 그거에 비해서 선행 공부를 하는 거는 충분히 좀 쉽게 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 편이고요. 그래서 1등급을 쉽게 받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것을 나중에 그냥 단순히 선행 위주로 반복 학습을 한 것과
지금 경시 공부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접해보고 다양한 유형들을 풀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용력을 키워두는 것 중에 일단 후자의 모습이 훨씬 더 1등급을 받기에 적절하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대학교 고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응용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정시 공부를 하다가 영재학교나 과학고, 자사고를 진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80% 정도는 경시반 출신입니다. 늦게 이제 정시 공부를 하거나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80% 이상이 정시반을 준비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영재학교를 희망해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자사고 과고도 마찬가지로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합격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공부인 건 맞으니 반드시 정시 공부는 세상위권의 이공계를 진학을 한다거나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줘야 하는 공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기사들은 영재학교 출신들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좀 모아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창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IT 산업 쪽으로 로봇이나 드론 쪽으로 그런 식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창업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공계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명제들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정도로 정시 공부가 왜 심도 있는 공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좀 필요성이 전달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중계 CMS 어떤 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첫 번째로 EMS 과정에 대해서 재수 강의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EMS 수업을 거의 매번 찍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EMS 시기에 배우는 내용이 사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수 같은 경우는 대학교 내용에서의 정수를 따와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명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암기하는 것도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생활도 하고 하다 보면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경우도 다소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수업을 다 영상 촬영을 해서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를 하고 그날 수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WT라는 복습 테스트를 봤을 때 좀 이 아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수업에 대해서 다시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EMS의 이제 윗과정인 N반, 경시반 친구들도 그 EMS에서의 기본 이론 수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스텝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CMS의 이 경시 이론은 굉장히 체계화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경시 공부는 선행 공부와는 다르게 선행 공부는 그냥 고1 수학하고 고2 수학하고 내용이 완전히 별개죠. 그래서 고1 수학, 고2 수학 사실은 1학년 거를 잘 못해도 고2 수학인 수학 1이나 뭐 수학 2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경시 공부는 사실 기본 이론의 바탕으로 그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지 이게 완전히 별개의 내용을 배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텝이 잘 연계가 되고 이루어져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누수 없이 아이들이 성취력이 잘 나올 수 있는데 저희 교재는 그 아이들의 난이도, 성취력에 따라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스텝이 잘 나누어져 있어서 스텝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독서 감상문을 제출을 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제 내신 기간이 있는데 그때 제외하고 그리고 파이널 기간, KMO 파이널 기간인 3월부터 5월을 제외하고는 격주에 한 번씩 독서 감상문을 반드시 낼 수 있게 해서 본인들이 수학 쪽으로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를 좀 어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잔소리를 하고 있고요. 독서 감상문을 원래는 학교에다가 내게 하려고 저희가 1차적으로 점검 차원으로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장님께서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경시와 차별화된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저희 EMS는 원래 아시는 대로는 정수, 해석, 기하, 조합 이렇게 4과목을 배우는 걸로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해석보다는 수학 원 기본을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석이라는 과목에서 KMO에 출제되는 문항들의 그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다른 과목들은 배우는 이론들이 많고 그 모든 다양한 범주에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해석이라는 과목은 거의 요 근래에는 부등식 파트가 거의 항상 나왔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함수 방정식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이라는 과목에서 부담이 좀 덜한 대신 수원에서는 이제 수열이나 수열의 학, 수학적 분야법, 삼각함수와 같이 정수나 기하에서 사용하는 내용들을 먼저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원을 먼저 배우고 EMS의 해석을 추후 이제 이어서 배우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 3분기 정도를 그렇게 해봤는데 훨씬 더 아이들의 성취력이 좋았고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원을 이제 배움으로써 선행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한 거죠. 어머님들이 이제 아시는 바로는 정시반을 들어가면은 모든 선행이 얼스탑되고 계속 정시 공부만 매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EMS 과정을 하면서도 선행을 조금 같이 진행을 하고 그래서 내가 정시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갈지 아니면 선행 공부를 하면서 AP 계열로 가는 게 맞을지 그런 생각을 좀 고민을 할때 EMS 수업을 들음으로써 수원 수업도 같이 진행이 되니까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는 커리큘럼을 좀 저희 자체적으로 약간 변동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일단은 본 수업에 대한 과제가 항상 부여가 되는데 과제는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그날 배운 증명과 이론들을 좀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복습을 항상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에서 12시 정도까지 자습을 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게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3교시에는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본인 것으로 만들었는지 평가합니다. 테스트에서 이제 높은 반 같은 경우는 15점 정도의 점수를 커트라인으로 해서 그것보다 미달되는 점수일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오답을 할 수 있게 정말 잘 못 외우거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3번씩 써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조합 같은 경우는 이해가 중요한 과목이니까 다시 설명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오답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3개월 막바지에는 분기평가를 통해서 그동안 한 분기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는지 총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다음 반으로 이어서 진행을 하고 그게 아니면 다시 한번 그 과정을 들음으로써
누수가 없고 빈틈이 없을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EMS라는 과정이 이제 경시 이론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랑 조합, 기하, 그리고 수원 기본을 배우는데 해석을 이제 배우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안내는 드릴 거고요. 그 이유는 이제 M3, M2, A 또는 B반 이런 식으로 M2반은 한 반이 구성될 수도 있고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아이들 성취력에 따라서 A, B반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M1반 그리고 2차 반은 아까 말씀드린 KMO 동상 이상을 수여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2차 반을 꾸려서 2차에 대한 고급 이론을 배우고 실전 준비를 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2차 반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6월부터 11월 정도까지 준비를 합니다. 저희 시간표는 1교시는 6시부터 7시 20분까지, 그리고 3교시가 8시 50분부터 10시까지입니다. 독서실로 이동을 해서 12시까지 자습을 하고, 그리고 독서실에서는 감독 선생님께서 항상 상주에 계셔서 아이가 그날 이해 못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분기가 11월 29일 날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경시반 쪽으로 아이가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11월 22일 정도까지는 반드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은 결과 상담을 받으시는데 어려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방학 특강은 이렇게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EMS가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해석을 배우는 시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부터 저희는 분기가 시작되는데 12월부터 EMS가 들어가는 가장 위에 라인 봐주시면 돼요. 12월에 시작하는 EMS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에는 해석을 그대로 진행을 하되 방학 특강으로 수원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사실 양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특강은 그래도 회차가 조금 나오는 편이라서 수원을 좀 여유 있게 배울 수 있게 하려고 방학 특강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 3월부터 5월까지는 KMO 파이널 기간이라서 수원 선행을 하던 거를 멈추고 이어져서 6월부터 8월까지는 수원을 기본으로 한번 배웠기 때문에 응용을 통해서 아이가 좀 배운 내용을 까먹지 않고 다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시작하는 반 같은 경우는 학기 중이라서 수원 기본만 하고요. 6월부터 8월에 이제 여름방학 특강을 이용해가지고 수원 응용을 들어가고 정규 수업으로 EMS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학 시즌에 EMS가 들어가면 수원 기본과 해석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냥 학기 중에 EMS 과정을 시작하면 그럼 수원을 먼저 진행한 후에 방학을 이용해서 해석을 한다던가 수원 응용을 진행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포상제도는 이제 각 반별로 경시반과 AP반의 각 반별로 모범상, 대른상, 내신 우수자, 독서 우수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좀 성실하고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포상제도를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단은 저희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은 다 드렸고요. 저희 상담실장님께서 아주 예전부터 계속 계시면서 다양하게 이제 아이들을 만나시면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면 도움이 될지 많은 학부모님들과 컨택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지금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실장님이나 부원장님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아이들의 성향과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AP반이든 정시반이든 아이가 본인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반으로 보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시반에 와서 그냥 멋모르고 오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EMS 과정 3개월이 굉장히 좀 낭비되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아이의 성향과 진로에 대해서 아이하고 상담하시고 저희 쪽 정시를 공부하면 어느 이점이 있는지 충분히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고 얘기를 들어보신 후에 좋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제 설명은 다 마치고요. 혹시 질의응답 하실 거 있으시면